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크리에이티브 김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서비스 브랜딩 변화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는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플랫폼이잖아요. 당연히 네이버 브랜드도 수많은 서비스를 아우르면서 매 순간 새로운 변화와 어떤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수많은 서비스 브랜딩 프로젝트 중에서도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블로그, 밴드, 치지직 이 세 가지 서비스 변화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라는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의 성장 단계, 사용자 특성, 그리고 시장 환경에 따라 각 서비스 변화, 브랜딩 변화 전략이 이제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는지 소개를 드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변화를 만들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다양한 서비스 브랜드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블로그가 왜 변화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을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는 2003년 마음까지 찾아주는 블로그로 서비스를 시작해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맛집, 영화, 여행, 제품 리뷰 등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는 대한민국 대표 UC 플랫폼으로 이야기가 쌓이는 롱폼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적 블로그 3,600만 개 이상, 연간 2억 5천만 건이 넘는 콘텐츠가 쌓이며 레딧과 같은 글로벌 커뮤니티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10에서 30대 창작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블로그는 여전히 젊고 활발한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블로그로 직접 유입 비중이 줄고 검색을 통한 방문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방식이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등 짧고 즉각적인 숏폼 플랫폼으로 이동함으로써 블로그의 깊은 기록이 상대적으로 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블로그는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서비스 출시 이후 블로그는 기록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는 진화를 이어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22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블로그가 주목한 변화의 포인트는 바로 발견입니다. 블로그에는 수많은 기록이 쌓여 있지만 정작 그 가치 있는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못한 채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발견을 시작으로 관계, 연대감이 세 가지 서비스의 변화 포인트로 설정하여 기록하는 플랫폼에서 발견되는 플랫폼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더 많은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블로그 홈과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개편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발견하여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블로그는 오래된 플랫폼이자 전통적인 서비스란 인식을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 속에서도 대생감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서 블로그의 리브랜딩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생산자의 관점인 축적과 저장인 중심인 나만의 블로그에서 소비자 관점인 탐색과 발견이 중심이 되는 모두의 블로그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담아낸 블로그의 새로운 핵심 메시지는 바로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기록은 블로그가 가진 고유한 본질을 의미하고 발견과 연결은 앞으로 이어질 서비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치를 하나의 비주얼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 블로그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기 전 먼저 기존 블로그의 로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블로그는 서비스 오픈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로고 타입과 말풍선 모티브를 중심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익숙하고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말풍선 모티브를 다시 재해석한다면 블로그의 자산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풍선이라는 형태에 대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첫째, 블로그의 본질적인 기록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가? 둘째, 말풍선은 대화의 상징과 소통으로 명확하지만 과연 롱폼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어울리는 상징일까?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의 변화와 확장성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일까?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만큼 새로움을 전달하기엔 익숙함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말풍선 형태를 과감히 벗어나 블로그의 본질과 방향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상징을 찾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우리는 블로그에 새로운 상징이 가져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블로그의 본질인 기록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둘째, 롱폼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상징할 것. 셋째, 앞으로의 서비스 확장성과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상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기록의 시작을 알리는 반복되는 깜빡임, 바로 커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커서는 기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각적 신호이자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또 커서의 깜빡임은 지금 순간에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커서는 고대 라틴어에서 달리는 사람, 즉 정보를 전달하거나 탐색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깜빡임 속에서 블로그의 새로운 상징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커서는 블로그의 본질인 기록과 앞으로의 방향인 발견과 연결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블로그다운 모티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커서라는 상징을 어떻게 블로그의 로고와 비주얼 시스템 안에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구현할 수 있을지, 단순히 심볼을 만드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언어와 경험 전체에 커서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이 리브랜딩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커서를 로고 안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미감적인 조화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 FNT와 협업하여 글자 두께, 커서의 비율, 간격, 그리고 움직임의 리듬까지 여러 시도를 통해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로고 전체가 하나의 생명감 있는 리듬을 보일 수 있도록 수백 차례 실험과 조종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두 가지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가지 시안이 뭐가 다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브랜드의 인상과 감정의 결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왼쪽은 보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형태로 확장의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한 심볼이고요. 반면 오른쪽은 슬립 산스의 감각의 일부를 로고 타입에 녹여내어 기록의 순간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한 심볼입니다. 커서가 가진 상징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다소 기록에만 집중되어 확장성이나 여백의 감정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록의 감정은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확장성 있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지금 형태를 최종 심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최종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고유한 그리드에 맞춰 로고 타입, 네이버 로고 조합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하도록 로고, 심볼, 로고 타입 등 가이드로 정리하였고,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사용을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사용을 위해 가이드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 컬러에서도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존보다 많은 컬러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적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즐거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비주얼 시스템도 구축하였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로고나 컬러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커서에서 출발한 그래픽 시스템은 단순한 메시지부터 문장의 형태, 다양한 블로그명, 영상, 이미지, 일러스트, 다양한 콘텐츠의 형태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커서의 라인과 모듈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가 가능하며 각각의 기록이 가진 개성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 공감의 영역에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블로그만의 이모지도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실제 개편 이후 이건 뭐지? 라는 의아한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 블로그의 얼굴로 사용되어 오던 블로그식 캐릭터입니다. 블로그의 리브랜딩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브랜드의 유산을 다시 발견해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시각적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블로그의 정서 위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담고 싶었습니다.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인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블로그의 감정과 시각 언어를 담은 굿즈들도 함께 제작될 예정입니다. 블로그의 변화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또 다른 발견이 되고 그 발견이 새로운 연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의 기록도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 블로그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연결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밴드 리브랜딩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밴드 리브랜딩에 대해 말씀드릴 박현정 조수원입니다. 앞선 블로그가 새로운 시작을 택했다면 밴드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진화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브랜딩 과정을 소개해드리면서 밴드의 전체성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상징을 찾아간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밴드는 12년에 출시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동아리, 운동 동호회 등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밴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룹 운영에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단순한 메신저나 SNS가 아니라 비공개 그룹, 아카이빙, 과학편 기능을 통해 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소통을 지향하는 타 서비스가 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독특한 포지션으로 모임의 운영에 진심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밴드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커뮤니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네요.
2025년에는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본 앱이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된 서비스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막 성장 곡선을 타기 시작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안정된 기반 위에서 글로벌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층 더 부스팅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밴드를 사용해온 유저들이 기대하는 팀 문화, 경쾌하면서도 체계적인 밴드의 고유한 인상을 유지하는 방향, 그리고 더 표현적이고 감각적인 방향으로 확장하면서도 밴드 안에서 모이는 다양한 관심사와 모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고요. 고유함은 지키되 글로벌하게 확장되는 더 표현적이고 감각적인 커뮤니티 서비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서비스의 변화로부터 왔는데요. 첫 출시 때에는 오프라인의 모임을 모바일로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이후 커뮤니티형 사용성을 확장해 새로운 모임을 찾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이제는 모임의 목적과 트렌드가 반영되어 챌린지나 미션 같은 참여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밴드는 단순한 기능을 늘려온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용자를 위한 초점을 바꾸며 발전해 왔습니다. 첫 출시 때에는 리더를 위한 모임 관리, 즉 운영의 효율을 돋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에는 멤버를 위한 관리 경험이 더해졌고, 다음으로는 리더와 멤버를 넘어 그룹 전체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모습인데요. 이제는 이 피처들을 모두 하나로 이어 모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흐름 전체가 명확하게 이어진 서비스로 재구성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룹의 가치 인식, 모임 개설과 가입, 팀빌딩, 운영, 그리고 추억까지 마지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기능들을 통합하여 매끄럽게 완성되는 UX를 위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는 모임의 생애주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스케줄을 정리해주거나 공지를 전달해주는 등 도구적인 모습의 그룹 오거나이저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모임의 구심점으로부터 확장되는 영향력, 그리고 함께를 지속하는 동기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모티베이터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모티베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모임에 필요한 시점마다 동기를 부여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밴드로 유저들에게 닿을 저희의 확실한 지향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밴드의 정체성을 가장 고유한 비주얼로 담아낼 수 있는 로고가 어떤 형태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여정을 수원님께서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초기 단계에서 한계를 두지 않고 모든 스펙트럼의 여러 다양한 방향을 탐색했습니다. 수많은 형태와 무드를 실험하며 밴드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인상을 진화시키는 방향이 가장 밴드다운 해답이면 확인했습니다. 밴드의 진화를 위해 우선 서비스적 관점에서 새로 개편된 밴드의 구조와 사용 경험을 분석하며 밴드만의 강점과 브랜드를 정의할 키워드를 찾아 나갔습니다. 서비스 레벨에서는 새로운 기능 추가보다 전체 구조를 통합하고 흐름을 단순화하는 최적화 과정에 집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밴드가 본질적으로 제공해야 할 그룹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줄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은 단순히 서비스 개선을 넘어 밴드가 어떤 경험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브랜드적 인사이트로 이어졌습니다. 서비스 분석 이후 우리는 시각적 관점에서도 밴드의 자산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밴드는 이미 B 심볼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용자와 오랜 기간 소통해왔고, 이를 통해 쌓인 인지도와 익숙함은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새로운 형태보다는 기존 인식 자산을 기반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브랜드의 흐름을 잇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쌓아온 신뢰를 더 단단히 확장하는 방향으로
리밴딩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로고의 구조와 색상 자산을 기반으로 형태적 복잡도를 줄이고 비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동기가 확산되는 과정을 시각적 흐름으로 구조화해서 B 형태 안에 응축했습니다. 즉, 모임의 시작부터 확장까지의 여성을 하나의 연속적인 형태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심볼은 단순히 형태를 다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율과 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서 어느 크기에서든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완성했습니다. 두께와 간격, 라운드의 공률을 세밀히 조절해 로고가 디지털과 인쇄, 다양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인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또한 이러한 구조적 기준을 바탕으로 아이콘부터 앱 인터페이스 전반,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스플래시 화면까지 앱 전반에서 일관된 시각 경험을 구축하였습니다. 밴드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이자 동시에 수많은 그룹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밴드 안의 밴드를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각 모임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밴드라는 이름 안에 연결될 수 있는 통합 네이밍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어서 브랜드를 완성하는 그래픽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밴드는 실사용 중심의 정보 전달형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능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실용적인 UI, 그리고 일러스트 중심의 친근한 비주얼로 오프라인 모임의 연장선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반면 새로운 밴드는 더 밝고 개방적인 컬러 팔레트, 감각적인 비주얼 언어와 생동감 있는 사진 중심의 구성을 통해 커뮤니티의 에너지와 즐거움을 더욱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밴드의 시각적 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끈 요소는 컬러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네이버 그린을 개성해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글로벌로 성장하는 밴드는 모임이 주는 에너지와 활력을 담아 보다 생동감 있고 주목도 높은 새로운 그린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핵심 컬러인 에너지 그린을 중심으로 라이트 그린, 딥그린까지 3가지 톤을 확장하여 모티베이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단일한 컬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더 사용 생동감 있고 확장된 컬러 칩으로 모든 채널에서 브랜드의 에너지를 일관되게 전달합니다. 새로운 밴드 심볼 라인 구조는 함께 움직이는 흐름과 동기부여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조형 언어를 기반으로 밴드를 대표하는 트랙 모티브를 그래픽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했습니다. 로고에서 파생된 트랙 그래픽과 통합된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을 통해 커뮤니티 모티베이터라는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을 리듬감 있는 구성과 다양한 컬러 조합과 함께 여러 매체와 환경에서도 일관되고 글로벌한 감각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밴드의 비주얼 시스템은 그래픽 요소가 독립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으로 확장해 실제 이미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밴드는 이제 언어를 넘어 전 세계나 어디서나 같은 무드와 에너지가 느껴지길 바라며 영문과 한글 모두에서 동일한 톤 앤 매너가 유지되도록 서체의 구성의 균형을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밴드만의 생동감 있고 글로벌한 톤 앤 매너를 다양한 터치 포인트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함께하는 밴드로 이어져 밴드답게 팀워크를 만드는 브랜드로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의 방향을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로워진 밴드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이상으로 커뮤니티 모티베이터로 새롭게 도약하는 네이버 밴드의 요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치즈직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시인인 조직에서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근입니다. 제가 마지막 파트 박수 쳐주셔도 돼요. 네. 제가 마지막 파트이고요. 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치즈직의 새로운 콘텐츠 전략에 맞춘 브랜드 경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요즘 핫한 AI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덧붙여 보려고 하는데 다만 AI 툴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디자이너 관점에서 AI 툴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 실무에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이 관점으로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치즈직 서비스의 성장과 확장, 그에 따른 비주얼 전환과 AI를 활용한 그래픽 개발과 실험적 시도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치즈직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네,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네. 손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네. 치즈직이 정식 출시를 한 지도 1년 6개월이 되었는데요. 처음을 되돌아보면 시장 내에선 사실 후발 주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경험으로 꾸준한 사용자 증가를 이끌어냈고요. 이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이미지를 보시면 게임 중심의 서비스의 특성상 여성 대비 확실히 남성 사용자의 비율이 높고 연령층 또한 10대부터 3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의 강화, 브랜드 충성도 확보 측면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시장 확장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에 치즈직은 게임을 넘어 새로운 판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론칭 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초기에는 명확한 타겟 확보와 빠른 인지도 형성을 위해서 게임 스트리밍 그리고 많이들 즐기실 e스포츠를 메인 콘텐츠로 제공을 했다면 치즈직 유저라면 이미 경험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스포츠, 예능,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버추얼 콘텐츠까지 여러 분야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게임 중심 플랫폼을 넘어서 세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종합 스트림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도희 대표님도 오셨는데 보고 계신 이미지는 현재의 치즈직 비주얼 아이덴티티인데요. 초반에 서비스 인지도 강화를 목표로 게임이라는 명확한 카테고리 언어를 차용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색상에 과장된 형태, 입체적인 그래픽 요소로 치즈직 서비스의 활기와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주얼 스타일은 치즈직이 새롭게 지향하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다층적인 이용자 경험을 담아내기에는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비주얼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래픽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도 있었지만 치즈직이 게임을 넘어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비주얼 그래픽 개발은 기존의 게임 스트리밍 중심 브랜드의 이미지를 넘어서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확장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와 이용자층을 아우르며 보다 밝고 유연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개발로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이제 어떤 과정으로 그려갔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스타일 방향성 수립을 위해서 브랜드 핵심 메시지를 기반으로 4가지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앞으로 치즈직 브랜드가 새롭게 지향하는 톤 앤 무드와 설계의 핵심 포인트로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이미지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직 에셋은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기에 총 5가지 카테고리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좀 사실 보시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좀 분류가 아니라 마케팅 서비스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래픽이 사용자 접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인데요.
즉 이번 비주얼 에셋은 다양한 상황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체계화를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셋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제작 과정에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이미지 기반으로 무드보드를 만들고 협업 부서와 대략적인 방향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디자이너 분이시라면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반복적인 수정과 피드백 끝에 최종 결과물을 수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과정이 길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지 좀 그런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부에서는 AI 툴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고 계신 이미지는 치지직 서비스 내 카테고리 썸네일 그래픽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게 일러스트레이터로 활용한 직접 제작한 그래픽이고 우측은 다른 소재를 AI 툴을 활용해 생성해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측 그래픽이 다면체의 까다로운 스타일이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이미지 결과가 좋아서 그렇다면 이번 치지직 비주얼 그래픽 개발에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가능성을 조금 더 뾰족하게 한번 검증해보기 위해 새로운 비주얼 그래픽의 스타일과 키워드를 프롬프트로 정의를 하고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서 몇 가지 소재들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F 하나하나가 나름의 완성도가 있고 깊이감 있는 결과물을 생성해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톤앤 무드와 에셋 개발을 AI를 기반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미지 결과가 딱 맞았던 건 아니었는데요. 몇 가지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치지직 심벌의 경우에는 구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형태가 왜곡이 되거나 구조가 불안정하게 표현되기도 했고요. 가장 잦았던 재질이라든지 질감 표현에서도 의도한 바는 다르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나 전혀 다른 질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건 글자 형태의 인식 오류인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변경하고 요청을 해도 글자 형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고요. 이외에도 의도하지 않은 요소를 만들거나 사실 뽑았던 이미지 중에 손이 제일 당황스러웠는데 저거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만의 방법이라기 좀 그런데 도출법을 찾은 거는 우선 에셋의 형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이 모델링 이미지 상태에서 컬러, 질감, 재질을 다양한 각도로 적용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톤앤 무드 에셋을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패드 하나 만들어줘 이런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각 단계를 나누고 하나씩 표현을 쌓아가는 게 그래도 오류를 줄이고 원했던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표현을 AI에 의존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우측에 있는 건 이거 처음 개발을 할 때 치지직만의 독특한 기타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개발된 에셋인데 기타 전면에 저희 치지직 부 그래피티를 AI로 원하는 스타일을 사실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제작한 다음에 여러 텍스처와 조합을 해서 최종 에셋을 만들어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업을 통해 AI 툴로 짧은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요. AI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는 사실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치지직 브랜드의 자산을 적극 활용해서 짧지만 스토리가 있는 영상들을 뽑았습니다. 사용처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레이싱은 정말 실존하는 애니메이션 같이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랬던 경험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개하고 싶었던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치지직의 새로운 비주얼 그래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유연함, 다양성, 그리고 활용성 이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하며 다채로운 재질감을 담았습니다. 또 에셋 하나하나에 작은 스토리를 부여해서 단순한 시각 요소를 넘어 감정이 느껴지는 경험을 확장시켰습니다. 에셋은 중복되는 소재를 포함해서 좀 많기는 한데 총 66종이 개발이 되었고요. AI로 생성한 콘셉트 이미지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이머시브 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실제 모델링, 재질, 질감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한 3D 포맷 결과물로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SS의 짧은 모션을 적용을 했는데 하나하나 깨알 같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S는 서비스, 감정, 엔터, 스포츠, 그리고 캐릭터까지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소재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하단의 부의 경우는 이모지로도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는 친구라서 이번 기회에 또 재미있는 표현들을 추가했습니다.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완성된 신규 비주얼 그래픽은 서비스의 핵심 접점인 브랜드의 검색, 배너, 이벤트 페이지, 공지 팝업, 5개 광고, 그리고 캠페인 비주얼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네이버 PC의 경우 사실 제한된 영역이지만 치즈직이 지향하는 즐거움의 확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모바일 앱에서도 브랜드 검색, 거마단, 기타 배너, 또 기타 배너 등의 재미있고 개성 넘치게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내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성격에 맞게 신규 에셋을 활용한 공지 팝업 배너 이미지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SNS나 각종 이벤트 페이지 등 외부 플랫폼에서는 방금 보셨던 표현들에 더해서 훨씬 다이내믹하고 시각적으로 풍부한 구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고 포맷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채널의 특성에 맞게 그래픽의 톤과 리듬을 조절을 하면서도 치즈직 말의 일관된 비주얼 언어를 전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회 광고는 확장성과 스케일감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픽이 가진 입체감, 에너지, 컬러, 임팩트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스크린과 같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인 에너지가 최대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비주얼 그래픽이 더 힘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즈직의 서비스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새로운 그래픽 에셋에 대해 확인해 보셨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번 그래픽 에셋은 치즈직의 새로운 전략에 맞춰 기존 대비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고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밝고 유연한 브랜드 이미지 전환을 목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전반에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올림픽, 그리고 저는 너무 기다리고 있는 월드컵, KBO 관련 이벤트, 치즈직 SRF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화면이 갑자기 넘어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치즈직의 새로운 브랜드 영상입니다. 영상 또한 내부에 있는 이머시브 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제작이 되었고요. 생동감 있는 그래픽 에셋을 활용해서 치즈직의 새로운 브랜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영상은 공식 페이지를 시작으로 브랜드의 검색, 클립, 이외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앞서 보셨던 레이싱이랑 그 축구 영상도 반영되어 있으니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새로운 비주얼 언어와 함께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될 치즈직의 세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